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를 더 많이 넣어주는 그런 학습을 하시는 거는 여름방학은 아니에요. 여름방학에는 정리정돈, 우리가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 학기를 잘 지내왔나, 특히 초등에서는요. 이게 중등, 고등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지난 학기를 잘 지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난 학기에 부족했던 것들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기이지, 뭔가를 더 넣어주고 더 무슨 특강을 해주고 이런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지니쌤의 즐거운 초등영어.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고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시작했죠. 저희 아이들도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자, 아직 좀 시작 안 한 친구들도 아마 이번 주에는 다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름방학 계획 어떻게 잘 세우고 계세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회사 다녔을 때 생각해 보면은요, 여름방학 그 기간, 또 겨울방학 또 유난히 또 길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가장 고민됐던 거는 우리 아이 뭐 학습을 뭘 좀 더 해야겠다, 뭔가 이거를 좀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워킹맘으로서 살면서는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 어디다 맡기지?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 어느 학원에다가 맡기지? 이런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계신 부모님들조차도 사실은 그 점심시간 이후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고 왔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집에서 아이랑 둘이서, 또는 이제 아이가 또 2명, 3명 있으면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좀 더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이해를 해요. 사실 워킹맘으로서 살았던 시간들이, 사실 저희 큰애가 한 4학년 때까지는,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제가 일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집에 있긴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그래도 회사를 이렇게 정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졌지만 또 다른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어머님들이 계속 하실 수밖에 없고, 특히 워킹맘들은 머리가, 시간표 짜느라고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머님들이 뭐를 더 하고 뭐를 더 해주고 무슨 영어 학원에 특강을 좀 더 넣어주고 수학 특강을 넣어주고 이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겨울방학이랑은 조금 다르게 여름방학은 학기 중이에요. 그쵸? 겨울방학은 조금 다릅니다. 학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름방학에는 조금 힘을 빼시고요. 지금까지 잘해왔는지 체크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4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영부영 뭐 한 주 이렇게 또 뭐 여행 가거나 이제 휴가 보내고 나면은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무슨 뭐 학원 특강을 얻는다든지 뭔가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막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어머님들이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죠? 네. 자, 오늘 여름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은 것들이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학원에 다니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혹시 그것이 과잉학습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이 부족한 건 굉장히 잘 찾으세요. 네,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또 우리 아이도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가 이것보다 조금 과하게 하고 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좀 더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크게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 언젠간 다 습득이 되고 언젠간 다 이해가 되고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과잉학습을 하고 더 많은 내용을 배우고 하다 보면은 정작 본인 학년, 제 학년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계적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학년에 배워야 될 것들이 구멍이 나면 그 다음 학년에서 티가 나요. 그래서 바로 그 전 학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구멍난 부분을 채워주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영어는 그게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서 여기에서 구멍이 생겼다고 해도 다음에 좀 더 이제 많은 뭐 텍스트라든지 많은 어휘들을 막 집어넣다 보면은 거기에 또 집중을 하게 되고,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며 기존에 있었던 이 구멍 난 곳이 어딘지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찾았다고 해도 거기를 참 채워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잉학습이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라 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이가 본인 학년보다 너무 많은 어휘를 외우고 있다거나 또는 너무 과도한 초등에 나오지 않는 중등 이상, 그것도 중등 한 중학교 이상에서 나오는 그런 문법상들 있죠. 뭐 현재 완료라든지 또는 뭐 가정법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부터 막 그거를 초등 고학년 때 한다거나, 또는 초등 저학년인데 한국식 문법을 먼저 막 넣고 있다거나, 혹시 이런 과잉학습을 학원이든 어디든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랑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과잉학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구멍이 나 있는 그 지점이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밑에 단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채워야 되는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영어에서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80~90%가 어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부분을요, 학년별로 우리가 권장하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 어휘들을 아이들이 잘 습득을 하고 있는지, 그 단어를 읽고 그 다음에 쓰기까지 가능해야 돼요. 스펠링 이렇게 쓰는 것까지 가능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어려운 단어들은 외우고 있지만 되게 쉬운 단어를 오히려 아예 쓰지도 못하거나, 또는 이제 들어는 봤지만 말로 내뱉지 못한다거나, 또는 내가 듣고 말하기는 되는데 글자로 써 있으면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워킹맘이시면은 워킹맘이신 대로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을 지금까지 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쭉 배웠잖아요. 그래서 워킹맘이셔서 바쁘셔서 아마 이거를 다 챙겨주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특강을 넣기보다는 사실은 학원에서 배웠던 그 전 학기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기에서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이번 휴가를 활용해서 한번 하루 정도면 돼요, 어머니. 이거 휴가 내내 하시라는 건 아니고 하루 정도 시간을 내셔서 아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집에 계시는 어머님이시라면 훨씬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으시니까요, 아이가 그 전에 학원에서 다녔던 거 아마 집에 계셨으면은 조금 더 많이 챙겨주시고 봐주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동안에 느꼈던 어떤 불편한 지점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지점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여름방학 동안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다르기 때문에요, 겨울방학처럼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인텐시브하게 뭔가를 늘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여름방학에는 기존의 거를 좀 점검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해도 제가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거는 책 읽기예요. 독서는 방학 때 정말 유용한 게 뭐냐면, 사실 아이들의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학교 등교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등교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 우리가 아침잠을 조금 더 잔다고 해도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루틴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드시 독서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방학 때만 아니라도 어떤 목록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책
이 책은 한번 다 읽어보자. 우리 학년에, 제 학년에 읽어야 되는 책들이라고 하는데, 읽으면 좋다고 하는 책들이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네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학 때는 읽어야 되는 책도 한번 읽어볼까라고 이제 한번 아이와 이야기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저도 아마 할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이랑 목록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거 해볼 거고요. 저는 이제 앞에 두 가지, 아이들이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조금 더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름방학 때 보충을 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를 더 많이 넣어주는 그런 학습을 하시는 거는 여름방학은 아니에요. 여름방학에는 정리정돈, 우리가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 학기를 잘 지내왔나, 특히 초등에서는요. 이게 중등, 고등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지난 학기를 잘 지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난 학기에 부족했던 것들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기이지 뭔가를 더 넣어주고 무슨 특강을 해주고 이런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진짜 좀 알차게 보내시는 그런 여름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더위가 심하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요. 그리고 너무 그래도 더우면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짜증내고 기분 상하고 이런 시간들보다는요, 훨씬 더 내 아이들이랑 돈독한 시간을 위해서 아버님들도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